감사합니다. 25일이죠. 9월 25일이고 이제 6시 7분입니다. 비가 꽤 왔었어요. 어제 오늘 아침까지. 지금도 거의 이제 거의 끝쳤네. 거의 끝쳤습니다. 아주 재밌는 영상을 봤는데 뭐 그거에 대한 어떤 하청 느낌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그죠? 진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분쟁들, 그리고 내가 배우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부분들이 불과 수백 킬로 안에서 극단적으로 체제가 대치되는 곳에 있잖아요. 세계적으로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100년, 150년 전에 이런 체제에 대한 다극화가, 공산주의와, 그죠? 민주주의, 볼시베키 혁명이다, 1917년, 100년이 조금 넘은 상태잖아요. 거기에 중앙에 관통하고 있는 세대잖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 그래서 우리를 관리하고 있는 이런 이너서클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통치자들,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체제 이탈에 대해서, 아무리 그 내용이 헌법적 자유의 가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국가 전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바로 반대 진영에 대한 고무라든가 찬양, 접촉도, 그런 어떤 현재 속한 자신의 헤게모니에 있는 자들의 관리하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6.25를 거쳐서, 베트남 전쟁을 거쳐서, 그죠? 이런저런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아래에서 타국의 체제, 특히나 휴전선 이북에 있는 곳과의 북한과의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단히 이례적이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얘기거리가 되지. 버찌 보고서로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 1년 반 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버찌 대위가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위라는 직위를 가지고 중이었나요? 버찌 중이었나? 누구 말 맞다나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당시 중이, 대전을 승리로 이끈 그들이 일본 제국하에서 식민지로 있던 나라에 파견된 어떤 장교가, 하급 장교지, 하급 장교가 말이죠. 그러고 보면 되게 대단히 좀 대한민국이 실생 국가이긴 또 했지만 존재감이 없는 그런 나라였던 것 같지. 그때 말이죠, 중이라는 젊은 신입장교가 국가에서 어느 특정 국가에, 아프리카에 있는 위대한 국가로서, 또 아프리카라고 하면 또 아프리카 사람 또 싫어할 수도 있겠네. 문화적인 건 상대적인 거니까.
대표적인 게 아닐까. 고마로 수정을 하고요. 유구한 역사를 지니는 어떤 한 민족을 말이죠. 재단하고 절단하는 어떤 오만함이 어떤 자신감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까? 처칠이 그 어떤 아시아, 특히나 저 사우디 일대의 그 재단, 아프리카의 재단, 제국이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해서 그들의 오만은 총구에 나온 거, 총구. 힘, 강력한 힘에 의해서 대서양의, 그러니까 영국에서 시작된 어떤 물류 정보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당시 전보가 생기기 직전에 14일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유럽은 그런 혁명적인 기술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배타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독점한 거야. 15일 걸리던 게 대서양에 케이블을 깔아줌으로 인해서 말이죠. 전보라는 정기적인 신호가 어떤 가치 있는 정보를 실어나르는데 12분도 15분 정도뿐이 안 걸린다. 그런 게 혁명이지. 12일, 15일 걸리던 어떤 물리적인 정보, 뭐 경제적인 정보 등이 말이죠. 그리고 12분 만에 혁명적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지금 몇 배의 경제적인 효용 가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2008년 이후에, 2008년이 아니지, 2003년, 4년, 5년 이 무렵에 일어난 어떤 핸드폰의 혁명이 뭐 노동 생산성에 대한 가치를 급격하게 높여줬다고 하는데, 과거에 이런 산업혁명 이후에 나왔던 정보혁명이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비교하자면 그 당시, 그러니까 기술 자체에 대한 높은 수준은 현재가 맞지만 어떤 레거시한 상태에서 조그만 파동을 준 거 아니야. 마차가 끌고 배로 가던 시대에 말이죠. 갑자기 전기가 등장해서 아주 혁명적인 수천 배의 효과가 나는 인간의 경제적인 가치를 개선시키는데 핸드폰보다도 더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핸드폰이 그다지, 아니 뭐 무시 못할 여러 가지 혁명은 있었죠. 특히나 우리 인류에게 있어 뭐 여러 가지 편리성은 주기도 하고, 경제적인 노동의 가치를 어떤 의미에서는 육체적인 노동에서 많은 부분 개선을 시켰지만 혁명적인 배수, 배율에 관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자. 대서양까지 가는데 뉴욕에서 시작해가지고 플로리다를 거쳐갖고 대서양을 지나서 영국, 프랑스로 가는데 15일이 걸릴 때 빨라야 15일 걸렸다는데. 그러니까 뭐 무슨 편지 이런 거 아무리 빨라도 뭐 한 달 이상 걸리는 게 부지기수였고, 국제우편은 특히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거기서 오는 분실 사고도 많았을 거 아니야. 근데 어느 날 우편, 연방 우편이라든가 유럽에 있는, 잉글랜드에 있는, 프랑스에 있는 그런 조직적인 대형
제국에서 기술이 발전됐는데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전쟁의 신호라든가 물자의 신호 등이 모스보호를 통해서 불과 십몇 분 만에 지금은 뭐 양자적인 신호로 가기 때문에 보안성이라든가 속도는 지금 뭐 혀를 내두를 정도이잖아요. 왜 여기까지 이 얘기가 나왔냐 모르겠지만 버찌라는 사람이 당시에 미개하듯 어떻게 보면은 뭐 당당하고 자신 있는 문화가 있지만 거기서 오는 기술 격차 등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 가지고 있는 격차, 기술 격차는 너무나 상당하잖아. 공산주의 세력이 얘기하는 그들이 얘기하는 유물론적 사고라든가 자유세계가 얘기하는 뭐 정성론적 심리적인 절차를 밟는 사고 등은 근본적으로 이후에 많은 차이를 갖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이질적인 체제를 가진 사람들과의 조우에서 오는 어떤 신박함을 겪어봤냐는 거지. 70년대, 8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겪어온 그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받은 상태에서 이런 우리가 익숙한 체제 이외의 사람을 만났다는 거는 대단히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처음 경험한 건 92년에 그 중국과의 그 바로 수년 전에 중국과의 88년도인가요? 89년도인가요? 중국과 조우로 인해서 물밀듯이 그 중국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잖아, 한국에 일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그들을 처음 본 거예요. 그들의 체제는 뭐다? 공산주의였어. 그것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의 직업은 중국에서는 기자였대. 기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기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4대 고시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거의 고시와 버금가는 수준의 공부를 하는 엘리트들이 하는 직업인데 기자가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서 왔다는 거야. 나보다 나이도 한참 많은 한 20살 정도 이상 되는 아저씨. 그리고 그게 너무 또 충격적이었던 게 우리 같이 하는 노동자 아저씨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너무 하대를 하는 거야. 한국 기술자 아저씨들이.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 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체제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또 체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격한 유약함, 특히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게 80년 무렵에 88년 89년 무렵에 소독과 독일이 통일되면서 이루어지는 체제 경쟁에서 당시 소련이라는 나라가 연합 국가가 무너지면서 수십 년 동안 벌어졌던 냉전 체제에서 대탕트가 일어나고 나서 결국은 그들이 쓰러진 거잖아. 거기서 오는 파급 효과가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연합 체제들의 붕괴. 그래서 나는 그때 깜짝 놀랐어. 야, 공산주의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무섭게 얘기하던, 특히나 북한이라든가 이런 데 도와줬던 나라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그 사람은 한국말을 쓰는 조선족이었어. 그래서 일을 이제 하러 온 거지. 그때는 한국에서 한 달 벌면은 중국에서 상당한 수준의 부를, 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2, 3년 하면 돈을 꽤 만졌던 시기였어요. 92년. 그리고 제가 이제 출장 갔을 때 그 중국을 현지를 갔을 때 말이에요. 중국 현지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느낌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막 후반에는 공산주의가 이런 극적인 어떤 호소라든가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색다른 시각으로 그들을 다 새롭게 봤다는 거. 중국이라는 부분에 대해,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아침 방송 오랜만에 하는 방송인데 이제 끝날 마무리할 건데, 칭다오에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시 출장을 와가지고 엘사 대응하는 장비 문제 때문에 옌타이 들어가려면은 그 당시에는 하여튼 뭐 북경에서 일을 보고 2001년 2년 무렵이었으니까 3년인가 4년 하이닉스에 있는 그 하이디스가 디스플레이 사업이 이제 중국으로 팔렸었잖아요. 그 무렵에 이제 우리도 장비 업체 하는 사람들도 글로 많이 다시 넘어갔어. 그 무렵에 그래서 북경 쪽에서 일을 보고 엘사가 옌타이에 있다고 그래갖고 칭다오로 가서 칭다오에서 이제 육로로 버스를 타고 가는 걸 필정했는데, 거기 이제 시간이 있어서 옷을 갈아입고 숙소에서요 나와서 한번 쓱 보는 거지. 나는 뭐 출장 나오면 혼자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도보로 걷기도 하고 했었는데, 칭다오역 앞에 맥도날드가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북한이 상당히 힘들 때였어. 먹고 살기. 그 이면에는 소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대한 빅브라더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원조 자체가 끊겨가지고 혈맹에 있던 관계의 원조가 끊김을 해서 국민 자신이 갖고 있는 체제까지도 위협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이 국민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던 거지. 북한이 그런 상태여서 그런 모양이었고, 그래서 북경 가니까 칭다오나 이쪽 가니까 그게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 거리에서 누굴 만나서 보면은 북한에서 왔다 그러면서 도자기라든가 이런 거를 뭐 개성이나 이런 데서 가져왔다 그러면서 팔더라고. 진위하고는 모르겠지만 흥미롭죠. 게다가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어 북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 항상 신고를 하고 그들하고 만나야 되는 부분이었어. 근데 거기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북한에서 넘어왔다는 사람을 한번 봤어. 거기를 봤는데 얘가 조선족인지 북한 사람인지도 사실 애매한데, 지금 그 맥도날드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거의 이제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 자신이 먹고 마시는 거를, 자고 이런 거를 삥 뜨시듯이, 타인을 외국에서 와서 살아야 되니까 외국인, 특히 한국인들이 그 당시에는 돈을 좀 갖고 있기도 하고 해외에 투자도 하고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중국에서도 꽤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는 뭐 그냥 상식적인 수준이지만, 그들이 바라봤을 때 100위엔, 200위안, 300위안씩 이렇게 주는 거는 굉장히 큰 돈이지. 걔네들한테는 유랑 생활하는 사람인데 겉은 옷은 멀쩡해. 근데 이제 한국어를 쓰고 해서 내가 이제
다음날 이런 일정이 있는데 흥미롭기도 하고, 원래는 이제 저기 있는데 한국말을 하니까 이렇게 무장이 해제된 거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결론은 뭐야? 그 입고 있는 옷부터 해서 그런 것들을 그 지난 한 1년 동안 이렇게 만나면서 자기 자신의 얘기를 뭐 이런저런 해서 뭐 탈북이 어떻고, 탈북한 사람이지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그 한국 사람이 안타까워서 옷도 주고 돈도 주고 그랬는데 거기에 완전히 그 중독이 돼가지고 숙소까지 물어보는 상황이 됐을 때, 그래서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것도 무너져 가는구나 쟤네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 체제라든가 이념 등이 혼재된 상황에서 어찌됐든 간에 자유진영이 승리를 이룩한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잖아. 태어난 이후에 뭐 수십 년이 지나긴 했지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부작용 등이 이렇게 쭉 오는 상황이 되고, 후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군인지 피아를 구분 못하는 이제 상황이 될 때, 어제 그 많은 국가들이 모인 상태에서 유엔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배운 국가 간의 갈등을 그래도 기본적으로나마 해결했던 어떤 국제적인 기구가 유엔 때문에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근데 거기서 국제적인 지도자들이 모인 상태에서 그 정제된 어떤 그 유엔 기구 안에서도 유엔이 리더십이 무너지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이건 뭐 공산주의고 자유주의고 필요 없고 힘 있는 놈이 제일 세다는 거야. 뭐냐면 가장 모범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들을 보라고 해서 수십 년 동안 쫓아왔는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발표를 하면서 유엔 중심부에 또 발표를 하면서 거기 있는 유엔 기구를 비난하고, 기후협약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잠시 그런 어떤 퍼실리티에 대한 에스컬레이터가 잠시 멈췄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도저히 그 지도자에 대한 어떤 지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추악한 모습이 보이는 거지. 그가 이제 이렇게 끝나니까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많은 지도자들이 아니 그 사람 한번 발표했다고 해서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대회장이 컨퍼런스 그런 모습들이 이제 화면상에다 전해오면서,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그 소란을 정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거기 시큐리티도 있고 그럴 텐데, 난 놀라웠던 게 그 UNA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이상을 자체적으로 보여준 게, 그 소란을 한 여자가 내려가더니 단상에 있던 여자지, 그 종소리 있잖아요. 종소리로 제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종소리로. 어떤 위험이 없다는 거지, 위험. 많은 지도자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험성이 갖추어져 있던,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유엔에서의 어떤 그 위상이 완전히 무너졌던
그걸 현장에서 목격했고 종을 치고면서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 근데 그게 또 먹혀들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반전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조만간에 피하 구분이 안 되고 중상주의가 시작되면서 제국이 너무 와전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19세기에 중상주의를 기반으로 한 제국이 약한 나라는 먹혀 들어가는 아주 끔찍한 힘으로 인해서 국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세계대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됩니다. 전쟁은 겪어보지 않았지만 93년도에 양평에서 말이죠. 10월 26일 날 입대를 해서 11월, 12월 그 혹독한 겨울에 말이죠. 훈련을 받았는데 전쟁이 있다라면은 이런 비슷한 게 아닐까. 더 참혹하겠지만 각계 전투를 하면서 조교가 TNT 그 연습용 TNT를 설명해 줄 때 손이 날아가 버린 거야. TNT 심지가 더 빨리 터져 버린 거야. 조교가 현역 군인들이 이제 자대 배치 받기 전에 교육을 받는데 각계 전투 교장에 TNT 구간이 있는데 거기서 TNT를 들고 있다가 TNT가 교육용 TNT인데도 상당하더라고. 손이 파열이 되더라. 손가락이 아주 극미한 상황인데도 그거 보는데도 또 훈련을 하는 거잖아. 훈련은 전투가 각계 전투하는 거. 그리고 그때는 위험하고 그런 거 없어. 그냥 달려가고 뛰어가고. 그리고 위에서는 이제 육공을 말로는 실탄을 쐈다고 그러는데 몇 발 정도 실탄도 쏴고 그랬는데 그게 진짜 그랬다는 건 완전히 불법이잖아요. 교육하고 있는데 위에서는 근데 전쟁을 가장 유사하게 묘사한 게 각계 전투장. 땅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난이 높은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운드도 막 스피커로 틀어놓고 그 조교는 어쩔지해서 의가사 세대를 했겠지만 만약에 TNT가 실제로 터졌다라면 전쟁 중에 우리는 다 죽었지 거기서. 조교는 말이야. 그 버치 보고서를 정리를 했던 서울대학교에 관계된 교수님, 성함은 잘 모르겠어요. 말은 그렇게 잘하시는 분은 아닌데 누가 얘기하는 우리들이 민난 공산주의와 우리를 아우렀던 미국의 민난 공산주의가 지닌 간접적인 경험들을 생각을 좀 해봤어요. 현재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한순간에 작살났을 때 어떤 참혹함이 일어나는 거를 정말 조심해야겠다. 그런 부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건데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세계사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관통하고 있는 거야. 세계를 넘어 어떤 세대를 마련할지 모르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꼭 기록을 하시라. 이게 일기가 됐든 뭐 이런 영상이 됐든 분명히 수천 년 후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역사 아카이브에서 꼭 주목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지 그런 생각이 저는 다릅니다. 25일이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따뜻했습니다. 비가 애매하게 많은 애매하게 오는 좋은 하루 되십시오. 따뜻했습니다.